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는 바로 메르세데스 AMG의 EQE 53 4매틱 플러스 모델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죠. 이 브랜드에서 첫 번째로 출시했던 차가 바로 AMG EQS고요. 두 번째로 출시한 차가 바로 오늘의 모델, 이 AMG EQE 53 4매틱 플러스입니다. EQE, 차명에서 알 수 있듯이요. EQ는 벤츠에서 전기차 브랜드로 독자적으로 론칭한 브랜드죠. 그리고 E라고 하면 벤츠의 내연기관 E클래스 모델과 같은 급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모델의 차체 크기는 내연기관 E클래스보다도 훨씬 길고 휠베이스도 깁니다. 길이가 4,925mm고요. 휠베이스 자체도 3m를 넘어요. 정확히는 3,120mm를 갖추고 있죠. 차체가 길고 큰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고, 사실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부산 모터쇼, 서울 모터쇼에서 워낙 이 EQ 시리즈의 모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EQ 모델들 라인업과 크게 달라진 인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인 EQE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도 사실은 크게 딱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전면부에 보시는 이 그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크롬 소재의 수직 스트럿으로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AMG 배지가 붙어 있는 거, 그 정도로만 EQE와 AMG EQ의 차이점을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헤드램프 주간 주행 등의 형상, 그다음에 에어 스플리터의 형상 등은 기본형인 EQE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가볼게요. 옆모습으로 와서도 여러분들 잘 못 찾으셨죠? 달라진 점. 저도 많이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EQE라는 레터링이 새겨져 있고요. 여기에 4매틱 플러스라고 레터링이 새겨져 있고, 도어 손잡이나 윈도우 크롬 몰딩에 크롬 소재가 들어간 것도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뒤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크게 달라진 점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이어지는 수평형의 리어램프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달라진 부분은 요거, 리어 스포일러 보이시죠? 기본형인 EQE보다 훨씬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 꽁지 무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리어 스포일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AMG 레터링, 그다음에 EQE 53 모델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 모델이 AMG EQE 53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인테리어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중 접합 참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께가 꽤 두꺼운 편인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이 실내에서 AMG EQE만의 어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스티어링 휠, 바로 AMG 전용의 D컷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에서는 둥글게 되어 있었는데 얘는 D컷으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AMG 전용의 페달, 그리고 전용의 플로어 매트, 요 정도가 기본형과 달라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시보드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이 MBUX 하이퍼 스크린, 이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니터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AMG EQ에서는 이 조수석에서도 모니터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형인 모델과 달라진 점이 이 AMG 퍼포먼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 배터리가 몇 % 남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동 장치, 이 앞뒤 전기 모터가 얼마만큼의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게 되고요. 차량으로 들어가면 와, 이거 서스펜션의 댐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주행을 할 때 그래서 서스펜션의 움직임도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엔진 토크, 출력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MBUX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이 대시보드도 높아졌죠. 근데 이 차가 천장 높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다 보니까 바닥도 높아져. 얘가 들어가면서 이 대시보드도 높아져. 그렇다 보니까 시야가 좀 방해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 A필러가 상당히 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시트 포지션을 맞추려고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높이면은 너무 높아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천장의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헤드룸 공간이 뭔가 좁아져서 좀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 좁아진 시야가 실제로 운전을 할 때도 방해가 되는지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밖에 AMG EQ에 들어간 이런 소재들은 굉장히 럭셔리한 거 보이시죠? 일단 아이보리 색의 이런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고급 소재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센터 콘솔 부분을 보시면은 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마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톱으로 하면은 약간 이렇게 손톱으로 걸리게 되는? 근데 보통의 벤츠의 마감들이 수납 공간처럼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급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상처가 날 일이 없게, 날카롭지 않게 마감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감성만큼은 정말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다. 지금 이 차를 둘러싸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이게 지금 투톤 멀티 컬러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색상은 설정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컴포트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은 단색도 있고 멀티 컬러도 있어요. 근데 멀티 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밝기라든지 아니면 효과 같은 것들도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약간 옆쪽에서 차가 지나다닐 때 이 색상으로 알림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릿빛의 포인트 컬러도 넣어줬어요. 근데 짜잔! 이 키를 보시면은 여기가 다 지금 테두리가 구릿빛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약간 깔맞춤? 디자인 맞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포인트 넘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은 사실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공간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일단 이 차의 2열 좌석이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천장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탑승을 했을 때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제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이제 저는 2개, 근데 이렇게 루프가 지금 열려 있어서 그렇지 이 덮개가 딱 덮어졌을 때는 1개하고 반 정도 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분들은 주먹이 한 반 개에서 1개 정도까지 남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등받이 각도도 애매한 게 굉장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90도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를 탔을 때 이렇게 엉덩이를 막 끝에까지 대고 앉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야 되는데 이 등받이가 뒤로 가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좀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석 자체도 쿠션은 두툼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방석 자체 이 허리 지지대를 하는 부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열 좌석에 앉았을 때 편안한 자세를 연출해 주는가? 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딱 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주행을 나왔는데요. 어저께 인서트 찍을 때만 하더라도 날씨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또 인캠을 촬영한다고 하니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차 AMG EQE 53 4매틱 플러스 간단한 제원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에는 90.56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앞뒤로 전기 모터가 각각 하나씩 들어간 듀얼 모터예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450kW. 이게 환산을 하면은 약 625마력 정도 발휘하는 거고요. 최대 토크는 97kgm를 발휘를 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탔을 때 첫 느낌, 아까 탑승을 하면서 이 차의 시야가 많이 안 좋다, 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도 제가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저한테 좀 잘 맞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앞쪽에 뭔가 센터 콘솔에 턱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은 주행을 할 때도 좀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군다나 비도 오고 이제 막 이렇게 와이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앞에 전방 시야를 볼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이쪽에 벨트 라인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면의 개방감은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볼 때도 이렇게 측면이 시원하게 좀 창이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야가 되게 트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전방 시야도 좀 더 트여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약간 달려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AMG EQE를 딱 처음 탑승을 했을 때의 느낌은 와, 이거 되게 묵직하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제가 잡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이 스티어링 휠의 림 부분을 꽉 잡고 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손을 얹어 놓은 상태인데도 이 손바닥 안에 이 림이 굉장히 꽉 차게 들어와요. 그리고 가속 페달도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물먹은 솜을 이렇게 꽉 짠 다음에 가속 페달 뒤에다가 2개, 3개 정도로 붙여놓은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좀 꾹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이 차가 묵직하다고 느꼈고요. 마지막은 무게예요. 이 차의 무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차의 공차 중량은 2.5톤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555kg인데요. 기본형인 EQE랑 비교를 했을 때 2,355kg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0.2톤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사실 자동차에서 0.2톤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본형인 EQE는 싱글 모터를 달았고, 이 AMG EQE는 앞뒤로 하나씩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무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 차의 무게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최근에 기아 EV9이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차는 대형 전기 SUV죠. 그 차의 공차 중량을 살펴봤더니 2.5톤을 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차는 SUV이고 이 모델은 세단이잖아요. 전기 세단인데 SUV보다 무게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는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E클래스 같이 약간 중후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전기차의 가속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가속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득일 수도 있고 실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AMG EQE는 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약간 풍요로운 럭셔리함으로 좀 포장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출력에 숨어 있습니다. 이 차의 출력이 625마력이면은 53 모델에서는 약간 와, 이 차 선 넘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63 모델로 넘어갔어도 손색이 없었겠다라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 6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이렇게 53 모델에 넣어줬다라는 거는 도심이든 고속주행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 좀 풍요롭게 출력을 뽑아서 사용을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조금 안전운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살짝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금세 이 앞차를 쫓아가게 되죠. 그만큼 속도를 줄였다가 밀어붙이면 굉장히 부드러운 가속감을 이끌어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보면요, 3.5초예요. 근데 이 3.5초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저희 페라리의 로마와 동일한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포르쉐의 타이칸 GTS 모델보다는 0.2초가 더 빠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무게도 있고 내연기관 E클래스보다도 더 큰 몸집을 자랑하지만 차체 크기와 무게에 대비해서는 굉장한 가속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아까 와, 이 모델은 53이 아니라 63으로 가야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수치상으로는 600마력이 넘는 출력 63 모델로 가도 손색이 없었을 정도예요. 하지만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향하는 점이 있죠. 바로 AMG의 대중화예요. 기존의 AMG 모델은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고 뭔가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어 하던 사람들, 그래서 AMG를 약간 매니악하게 바라보던 분들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고성능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까지 이 손길을 뻗겠다라는 거죠.
대형 전기 세단, 뭔가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고성능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브랜드의 하이트림처럼 제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63 모델하면 그 브랜드의 굉장히 끝판왕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대중성이 짙은 색깔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EQE 모델을 53 모델로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승차감만으로도 이 차가 굉장히 부드러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벤츠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부드러운 럭셔리잖아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체 세팅은 탄탄해요. 왜냐면 EQE 앞에는 AMG라는 수식어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체 세팅이 탄탄해서 약간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부드럽고 풍요롭고 약간 편안한 럭셔리 세단의 성향은 또 배제를 시키지 않았다.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길 같은 데서도 확실히 잘 미끄러지지 않고 버텨주네요. 사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타이어와 노면에 접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제가 오늘은 조금 달리는 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주행컷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체의 크기와 무게를 대비해서 상당히 잘 돌아 나갑니다. 안정적이라는 소리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차에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러니까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죠. 이 후륜 조향이 이 코너를 돌 때 뒷바퀴가 앞바퀴의 각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최대 3.6도까지 조향을 해주는 건데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더라도 차체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원하는 만큼 조향 각을 이끌어내면서 또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체의 흔들림을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속도를 살짝 줄여서 주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들이치는 상황에서도 와, 비가 진짜 많이 고여있... 어머머머머머. 와우. 근데 저렇게 물웅덩이를 넘을 때도 이 하체가 뭔가 미끄러지는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체감이 됐다라는 거고, 모드는 지금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부분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릴 수 있습니다. 컴포트에서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하체가 더 탄탄해지고요. 주행을 할 때 사운드도 달라집니다. 전기차 사운드는 거의 좀 약간 우주로 가는 듯한 그런 사운드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놨고요. 그래서 빗길이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응답성도 굉장히 빠르게 체감이 됩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조용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지도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 워낙에 많이 내려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측정을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달리고 오늘 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달려봤지만 모터가 개입하는 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상당히 정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이렇게 빗길 드라이빙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차의 가격은 1억 4,380만 원입니다. 자, 기본형인 EQE와 비교했을 때 2천만 원가량이 높아졌죠. 근데 과연 이 2천만 원이 높아진 게 합당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외관 디자인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그래서 딱 실내 탑승을 했을 때부터 내가 럭셔리한 세단을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면서도 뭔가 본질적인 이런 대형 세단의 그런 풍요로운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으면서 고성능의 퍼포먼스, 625마력이 부족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과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이 출력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길 운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승차감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벤츠가 추구하는 대중화에 부합한 모델을 내놓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안녕!